중국이 갑자기 암호화폐는 법적 자산이다. 이렇게 좋은 발표한 내용이지 거예요. 이거. 이거는 사실 호재죠. 그죠? 근데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왜냐면 9월 2일, 3일에 우리가 블랙락이라던가 이런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래. 네, 신청 결과가 있었는데 10월 말로 결국 다 연기를 받았어요. 그치. 그래서 연기를 받으면서 지금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잠깐 가격을 확인해 그래요, 보면 그래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25,000달러 선까지 결국 밀려 내려왔거든요. 25,900달러 선에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비트코인 ETF 승인이 연기가 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왔다가 이 중국에서 갑자기 호재 아닌 호재가 나오면서 다시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방어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쪽과 관련해서 이슈를 조금 더 확인해 보자면은 지금 암호화폐 금지 정책과 상관되는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법적 문제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100%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100% 금지를 해놓고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완전 상반된 견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22년 9월 달에 암호화폐 보유자는 중국의 법에 보호를 받는다. 라는 주장을 했던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의 판결까지도 모두 취하를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중국에서는 암호화폐를 보유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2021년에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렸어요. 중국에서 2021년.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암호화폐는 법적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도 원래 중국이 점유율 1위였고 암호화폐 거래량 면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2021년에 돌연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리면서 중국 쪽의 위치가 확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근데 이걸 우리가 호재로만 볼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적 재산이다 이 단어 자체가 법적 재산이라는 건 정부가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다는 뭔가 뜻이잖아요. 느낌이 약간 그치? 네. 그래서 이게 야 이거 법적 재산이야라고 하는 게 뭔가 작정하고 암호화폐를 압류한다던가 중간에서 하나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부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으로 인정해준 건 고마운데 뭔가 중국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 중국은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자기네 정부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조금의 잘못만 하더라도 이런 대기업 IT 대기업 회장들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벌금을 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암호화폐 안에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만 잘못해도 야 제 암호화폐 다 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압류해버리고 그래서 이게 근데 정부가 압류를 하면 이게 또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정부가 압류한다는 것은 만약에 정부가 되팔지 않으면 해당 물량이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상승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우리가 미리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막 확 달려들지를 못하는구나. 게다가 이게 중국이다 보니까 이건 대체 무슨 소식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좀 시간이어서 이렇게 좀 시세는 그럭저럭이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큰 방향이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중국 이슈 관련해서는 주말 사이에 이제 막 보고서가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장을 확인해 보셔야겠고 미국 측에서는 이 입장을 어떻게 볼지 이따 이슈 시간 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시세들을 봐야 될 텐데 비트코인이 다시 2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죠. 그렇죠. 네, 크게 두 가지 이유 이제 말씀드렸는데 ETF 승인이 지연된 거 그리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암호화폐를 법적 재산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오면서 가격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지난 8월 동안 암호화폐 VC들이 이 암호화폐 투자를 유치한 결과값을 놓고 봤더니 현재 최저치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이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8월 동안에 얼마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런 펀드들 자금들이 좀 위축되어 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현물 거래량이 4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3분기이기 때문에 뭐 3분기면 7, 8, 9월이겠죠. 아직 9월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7월과 8월이 얼마나 현물 거래량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고 7월부터 빠칭콜을 했을 때부터 저희가 한 달 내내 그 얘기만 했잖아요. 유동량 없다, 거래량 맞아. 없다, 최저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분기를 놓고 봤을 때도 아직 9월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뭐 글쎄요, 이 시장 안에서의 돈이 안 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물 이외에도 파생 상품도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 쪽으로 투자자들이 잘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어떤 파생 상품이나 커스터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자금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비트코인의 지갑수, 그러니까 고래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돌고래라 그러거든요. 이제 고래보다도 조금 작은. 그래서 10개의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을 돌고래라고 하는데 그래도 10개만 가지고 얼마인데 억단이에요. 그러니까. 네, 억단이기 때문에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최근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수가 3년 내 최고치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3년 내 최고치에 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축적을 해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고래들의 보유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공급량의 0.1% 이상인 5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가 8월 마지막 2주 동안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2주 동안 비트코인을 좀 큰 폭으로 고래들이 추가 매수를 한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현물 거래량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고래들은 조용히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축적해 가고 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딱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나왔던 또 하나의 이 온체인 데이터, 이 차트의 분석에 의하면은 일단 25,400달러를 지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또 다른 분의 이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확인했을 때 25,500달러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25,400달러 선을 현재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25,000달러를 우리가 내주면은 안 된다. 그 가격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23,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주요 지지선으로 현재 작용되고 있는 25,4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 지금은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추가적인 반등 기회가 나오기 위해서는 25,500달러 이상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해 준 다음에 가격 상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7일 동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조금 큰 폭으로 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주황 색깔 라인을 보면은 마이너들의 이 채굴 매도량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최근 7일 동안 4,0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적은 양은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매각한 데는 또 우리가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유통되고 있는 전체 비트코인의 10%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았다라는 거는 현금이 필요했다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하락을 놓고 어떤 시그널이 감지돼서 매도를 했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비용이라던가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현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이들이 왜 매도했는지까지 우리가 목적까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일단 4,000개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나왔고 가격 하락이나 상승에 대한 어떤 움직임의 시그널보다도 일단 내부적으로 좀 어떤 유지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이거 이치모쿠 클라우드, 이 구름대라고 하죠. 지금 지지와 저항 구간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다음 달이면은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저항대에 우리가 부딪혀 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할 수 있고 지금 표시된 곳에서 여기 표시된 곳에서 교차가 일어난다면 최대 한 달 안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교차 시점을 2023년 10월 말로 현재 점쳐 있고 비트코인 1년 중에 가장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한 달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늘 부정적인 한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표에서도 이게 저희가 저번에 함께 봤던 표였거든요. 9월 달은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9월 달도 하락할 거다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10월은 늘 우리에게 우호적인 한 달이에요. 근데 10월 말 정도 되면은 현재 일목균형표에서도 저항 구간이 교차되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크립토콘이라는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대통령 선거와 지금 현재 전반적인 거시경제에서 나오고 있는 양적 완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24년에는 알트 장세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이끈다라고 벤자민 코엔이 알트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알트 장세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내년에 훨씬 더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보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600달러 지지를 잘 해주고 있고 뭐 이어서 BNB나 리플, 에이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는 거의 뭐 변동성이 없는 위치에 와 있고요. 일주일 전 대비해서도 큰 가격 변동성은 없는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량이 전일 대비는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알트코인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홍콩의 디지털 자산 펀드의 절반 이상이 알트코인에 투자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디지털 자산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자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비중이 큰 게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합했을 때의 비중이 50% 이하라고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에 현재 투자가 많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은 공유가 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홍콩 쪽에서 있는 이 암호화폐, 홍콩이 또 암호화폐 뭐 글로벌 허브다 또 이런 타이틀도 붙는데 여기에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보다 알트코인에 더 크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트코인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법원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 맞다라고 확실하게 판결을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확실히 상품이다라는 의견은 모두가 공감하죠. 중간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확실한 리더가 존재하고 그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증권인가 상품인가를 놓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SEC의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미국 법원이 아니 이더리움은 상품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미국 법원이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2대장인 이더리움은 상품이다라고 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을 놓고 게리 겐슬러가 크게 태클을 걸지는 못할 것이고 이더리움 선물 ETF와 관련해서도 지금 오는 10월에 승인되어져야 될 이더리움 선물 ETF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SEC가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자기네 마음대로 지연시키거나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좋네요. 네, 그래서 10월에 지금 ETF 승인되는 것들이 많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게는 조금 하나의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언락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5억 달러 규모 정도가, 그러니까 10억 개 정도가 현재 언락이 된다고. 언락이라는 것은 이제 얘네가 가지고 있다가 물량을 푼다라는 건데 물량이 풀어서 시장에 나오면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공급과 수요가 이제 잘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가격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조금의 가격 하락은 나왔는데 다행히 크게 가격 하락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런 언락과 관련된 거는 이미 다 백서에도 나와 있고 이런 커뮤니티에 다 공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언락된다라는 소식 나왔고요. 또 리플 같은 경우는 온체인 트랜잭션에서 볼륨이랑 이동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9월 1일에 최대치의 볼륨과 이동량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 리플이 언락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리플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치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가격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가격 면에서는 뭐 그렇다고 큰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전일 대비 뭐 1% 오른 현재 0.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0.52달러 이 정도 선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 대비는 가격이 조금 하락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네트워크 보유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거에 비해서는 큰 가격 변동성은 없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